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는데,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회원분들이랑 간단하게 이제 특강을 또 진행하면서 이 해제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주고받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왔던 그러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기대했던 대로 조금 확정적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뭐 해제 관련해서는 많은 유튜브 내용들도 있었고 블로그 글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대로 좀 진행을 해줘야 될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오늘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조금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었나요? 어떻나요? 자, 예. 예상을 좀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된다. 아무래도 투자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예상을 했었다고. 당근이다. 압류, 당근지사였다. 역시나 이제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해석을 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되었었고 우리 대구 부동산으로서는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가야 될까?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나도 쉽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들만 좀 신경을 써주면 되는가? 답은 사실 너무 뻔하게 되어 있죠.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거냐? 바로 대출과 세금이라는 측면이었었죠. 이것만 놓치면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대출과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동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기억할 수 있도록 쉽게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또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라거나 혹은 완화하는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따라가기에는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는데 해제가 되면 무엇이 바뀌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대출과 세금적인 부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할 수 있도록 쉽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출의 기본 상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출 비율은 기본이 이제 70%가 되겠습니다. 대출 비율이 LTV가 70%까지 되는 거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모두 80%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다주택자 대출이 가능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규제 지역 내에서는 무주택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1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처분 조건이 걸려야지만 대출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제는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역시나 이제 전입 의무가 없어지고 기존 주택 처분 요건도 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분양에 있어서는 중도금 대출이 2건까지 이제 또 가능해졌다. 자, 대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되겠고, 사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거나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전혀 없을 거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제가 늘상 하고 있는 대출 Q&A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내가 1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는데 추가로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자, LTV 몇 %까지 가능할까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를 더 추가로 사게 된다면 두 번째 주택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LTV가 몇 %까지 되는 걸까? 자, 정답이 하나 나오긴 했었네요. 바로 60%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70%까지 LTV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무주택자 기준이었었고요. 주택수에 따라서 한 10% 정도씩 차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은 보통 60% 정도에서 나온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이제 DSR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게 되는 거죠. 이 DSR도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금의 기본적인 상식들 역시나 간단하게 한번 잡아볼 거거든요.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취득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1주택까지 기본 세율이었고 2주택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이 8%까지였는데 이제는 비조정대상 지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2주택까지 기본 세율이다. 사실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조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를 가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이라면 기본 세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뭐 어쨌든 좀 더 확실하게 기본 세율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증여 취득세율이 12%에서 다시 3.5%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제가 좀 첨부를 할게요. 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완전히 완화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요 밑에 있는 표 조건대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1.2%에서 최고세 6%까지 적용이 되는 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비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서 0.6%에서 3.0%까지 요 세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 종부세를 완화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많이 완화되겠구나 이 정도로 또 역시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세 기본 상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양도세는요 그냥 뭐 세율 이런 게 얼마 나올까 보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이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부분이잖아요. 이 비과세 조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1세대의 1주택자 기준으로 이제는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원래는 거주까지 해줘야 됐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보유만 해주면 되는 시점이 도래한 거고요. 자, 일시적 2주택자라고 했었을 때는 세 가지 요건을 좀 추가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사를 간다. 뭐 이런 이유들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곤 하는데 세 가지 요건.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보고 1년, 2년, 3년 요건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취득 시점 격차가 1년 이상 나야 되고요. 기존 주택을 2년 보유하고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 후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좀 해주면 된다. 자,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주택이 있고 그리고 신규 주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거라면 당연하게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대신에 이 주택 간의 취득 시점 격차를 1년 이상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기존 주택을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했어야 됐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좀 매도를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친 부분이 바뀐 부분인 건데 원래는 거주를 좀 해줘야 됐었고 아니면 2년 이내에 매도를 좀 해줘야 됐다 이런 요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싹 다 잊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취득하실 분들은요. 자, 1세대 1주택자 기준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 자,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계약했다라고 합니다. 자,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잔금을 치른다면 2년을 거주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보유를 해야 되나요? 즉 거주를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답이 무엇일까요? OX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잔금은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우리가 치른다면 2년은 거주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되나요? 자, 대체로 이제 정답들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주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보유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라고 했었을 때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을 치른 날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 대금 청산한 날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했을 때는 등기가 또 넘어간 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잔금 치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직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갑자기 되었을 때는 계약 시점으로 해준다 뭐 이런 혜택들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취득 시점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기 전에 두 번째 주택을 이미 매입을 했대요. 대금을 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잘하지? 생각보다 이제 오신 분들의 또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혹시나 조금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이번 시간에 싹 다 잡아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2년 이내에 팔아줘야 된다. 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나 취득세는 대금을 치른 날이 기준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매입했다라는 게 가장 주된 포인트이거든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원래는 1년 이내에 좀 판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완화가 되었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의 경우 2년 이내에 판매를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제가 되고 나서 대금을 치렀다면 앞서서 봤듯이 3년 이내에 팔면 되는 거예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두 번째 주택까지 구입을 했다면은 요거는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줘야 된다. 자, 해당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만약에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전혀 없는 거겠죠. 해당 사항 없으면은 그냥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3년 이내에 팔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두 번째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주택자가 대출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점,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대 70%까지 LTV 비율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취득세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 자, 1에서 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비과세 조건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2년 보유라는 게 핵심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3년 요건들을 잘 지켜주면 된다. 취득 시점 1년 격차 나야 됐고요. 기존주택 2년 보유하고 신규주택 구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줘야 된다. 자, 요것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은 가져가는 것이다. 나머지 것들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대책들을 보면서 채워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을 좀 진단할 때는 한 4가지 정도의 구분을 해가지고 진단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자, 아파트, 청약, 그리고 경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 시장부터 한번 보자면,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앞선 미래를 예상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느냐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많이 하락한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한 아파트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징을 구분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특징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신축이냐 아니냐. 자, 이걸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더 많이 하락한 아파트가 어떤 걸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인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구축 아파트가 당연히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구축 아파트가 훨씬 더 적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신축 아파트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데 왜 더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말씀을 드릴 때 크게 이제 요인들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로 봤었을 때 가격이 흔들리는 이유는 매물이 쌓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매물이 쌓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매물이 쌓이는 걸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 상승장에 있어서 엄청나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이었었고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기존에 매도를 좀 하려고 했던 분들도 보류를 좀 하던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부동산 심리가 죽고 한꺼번에 쏟아져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로 섞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대출 비율은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가 더 많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출 금액 자체가 일단은 좀 크기 마련인 거죠. 부담을 더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구축 아파트는 이 대출 비율이 적기 때문에 내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변화보다는 안정을 취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안 팔린다 하더라도 조금 덜 급하게 행동을 한다. 자, 이런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매물도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자, 실제로 구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럼 오늘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투자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가? 당연히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자, 조금 더 떨어진 물건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맞춰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신축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흐름을 좀 예상해서 여러분들도 행동 요령을 좀 잡아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시장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대구 전역으로 임장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원리반 분들이랑 임장을 좀 해보다 보면은 땅은 다 파놓고 펜스 쳐져 있고 땅은 다 파놓고 땅은 평평하게 만든 상태에서 분양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건축이라고 했을 때는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좀 하려고 할 텐데 왜 이 분양을 안 하고 있느냐, 타이밍을 기다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겠죠. 사실 지금 시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직전 시장에서도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단지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지금 부동산 심리도 워낙에 안 좋은데 이 상황에서 분양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자산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맞았을 건데, 지금은 다시 새롭게 좀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부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분양 물량이 조금 쏠릴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무조건적으로 뭐 분양이 많다라고 해서 뭐 안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난 상반기 동안은 분양이 너무 없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공사를 시작한다면 보통 3년 뒤쯤에 입주를 시작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2025년도인데, 자, 하반기에 분양이 조금 몰려있다 하더라도 이게 대구의 적정 수준을 넘어갈 거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23년도, 24년도가 조금 많은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여파가 25년도까지 조금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25년도에 뭐 물량이 많다라거나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다. 자, 아무튼 기다리고 있는 분양 단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첫 집을 구하는 거라면 사실 청약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청약하는 단지들은 늘 관심을 좀 두고 있어야 된다. 좋은 입지냐 아니냐, 자,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1순위 자격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자,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경과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던 것부터 지금은 세대원과 다주택자까지 모두 1순위 자격이 갖춰진다는 거. 자,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졌고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도가 60%까지 올라가죠. 기존의 50%에서. 자, 보증 두 건이 가능해졌고, 전입과 처분 조건이 역시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기본 사항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공매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법정을 가보게 되면은 지난 특히 반년 정도 동안은 정말 사람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렇게까지 없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없곤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특히 이제 저번 주에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다시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규제 해제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석을 좀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까지는 실수요자 중심의 입찰 및 낙찰이 진행되었다라는 건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실수요자가 있을 거고요. 투자자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 경매 시장은 이 두 유형이 크게 대부분 있었다라고 봤을 때 투자자가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대출과 세금 측면에서는 아예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실수요자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입찰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원래 경매 시장에서는 어떤 것도 좀 노려야 되냐면 경쟁이 적은 것들을 노려야지 우리가 싸게 받을 수 있고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실수요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경쟁 자체가 거의 없다. 한두 명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정말로 싸게 받을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도 뭐 한두 명씩 들어왔지만은 리스크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 같이 저렴한 매물에 대한 입찰자 수가 오히려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실수요자에서 다시 투자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기존에 경쟁률이 심하게 적용되어 왔던 것은 항상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률이 올라가고 즉 입찰자 수가 올라가고 낙찰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 뭐 사실 이제 오늘 해제되었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뭐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렇게까지 기대해보기 힘든데 빠른 시기 내에 요거는 경매 시장부터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매 공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경매를 받아서 이제 대출 받는 것을 보고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기준대로 적용이 되느냐? 자, KB 시세의 70%, 아파트를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KB 시세대로 대출을 받죠. 자, 그게 이제 비규제 지역일 때 70% 나오는 거. 자, 그리고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게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낙찰가가 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낙찰가의 80%는 나온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조건은 일반 주담대랑 동일하기 때문에 뭐 딱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LTV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구나, 이 경매 시장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말을 했었느냐, 돈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경매를 좀 했어야 됐다. 대출 같은 게 더 잘 나오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시장이었죠. 다시 한번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라고 봤었을 때 하락기에도 안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아파트를 떠올렸을 때 뭐 5층 이하의 저층 재건축이라거나 혹은 15층 이하의 중층 재건축 단지들이 소폭의 가격 하락은 있었는데 다른 아파트들처럼 많이 하락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고요.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붙는데도 불구하고 매물들을 조사하다 보면은 이 가격들이 생각보다 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대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향후 미래에 있어서는 좋은 단지들이 될 곳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린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싼 게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느낌이 있는 건데, 이게 보통 우리 대구 시장이 그래도 한 3, 4년 이후에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과 맞춰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왕창 뜰 수가 있다. 특히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광역시 지역 안에서의 주요 지역들은 같이 좀 용적률을 상향시켜야지 효과가 있다. 이런 반언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을 좀 이어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60%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구역의 매물 수만큼 입주권이 획득 가능하다. 원래 규제 지역에서는 딱 한 개까지만 획득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다시 재건축 구역의 경우 매물 수만큼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자, 원시 취득을 활용한 다주택자 절세 가능. 어쨌든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다주택자가 많으니까, 자, 이 원시 취득 활용하게 되면은 뭐 2.96에서 3.16%의 원시 취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인 8%나 12%를 안 내도 된다. 즉 3% 정도만 내므로써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수요들도 조금씩 더 생길 것이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럼 이런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과 향후 흐름들을 조금 본다라고 했었을 때 포지션들은 어떻게 좀 잡아볼 수가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집을 살 계획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갈아타기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다 라고 했었을 때 각자 부분들을 한번 꼽아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첫 집을 살 계획이다 라고 했었을 때, 자,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가 있을까? 우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한번 잡아볼 수가 있을까? 좀 추천드리는 것은 시작은 항상 쉬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부동산 경험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어렵게 하는 것은 당연히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처음일 때일수록 정말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뭐부터 조금 해야 될까? 일단은 현장을 좀 봐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실수가 어떤 부분이냐면 머리로만 너무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의견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제 첫 집은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 뭐 너무 길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은요, 결국 리스크 없이는 어떠한 성공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나는 성공을 적게 가져가더라도 리스크를 아예 없애겠어,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요, 현장을 좀 나가봐야 돼요. 좋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어떤 아파트를 좀 가지고 있고 형상을 띠고 있고, 그리고 외부 모습은 어떻고 주변 인프라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잡아봐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대구 부동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디를 좀 나가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사실 이제 보려고 하면 끝은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 첫 번째 나가봐야 되는 곳,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범삼, 안삼, 그리고 차례대로 뭐 죽전 네거리 이렇게 돌아다닌다면은 그래도 아파트 외관 정도는 좀 잡아볼 수 있을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어찌되었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의 변동이 생기는 타이밍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라고 해서 공급 이슈라거나 금리 이슈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 완전히 꺾이고 있는 흐름세가 완만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는 슬슬 이제 다시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현장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입지에 대한 정리들을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입지 정리. 자, 어디가 좋은 입지인가. 자, 거기에 대한 정리를 이제부터는 시작을 해야 될 거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다음 계획에서 좀 연동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갈아타기를 할 예정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다른 분들 어떤 의견 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집을 살 계획이다라고 했었을 때 10년 이상 살 거란 생각을 내려놓기.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뭐 처음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야 그래도 우리 애도 태어날 수 있고 평생 살 수도 있는데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2, 3년 이내에도 팔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자, 내년 말에 입주 폭탄 아우성일 때 첫 집 구매, 위기는 기회다 이런 측면이 될 것 같고요. 자, 흔들리는 입주장의 신축급 매물 건지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신축 입지 좋은 곳 잡기, 천지 개벽할 입지의 신축 구매, 천지 개벽할 입지. 요거 좀 궁금해지는데요. 맑은님의 의견이 또 궁금해집니다. 자, 1급지가 많이 내린 곳, 동대구 수동구, 다 좋은 말씀이네요. 자, 앞선 입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통 이제 뭐 유행어가 있죠. 이거는 대구 분들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내가 사는 곳 정도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 즉 여기 살기에는 정말 좋은데 항상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란 것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나 적응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실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구 부동산 기준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혹은 바라보고 있는 입지에 자, 그 입지라고 한다면은 뭐 교통 똑같이 이용하고 학교 똑같이 보내고 인프라 비슷하게 누리고 있는 그 근방의 입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입지 안에 90년대 아파트가 자, 80년대도 아니에요. 딱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최소 4억 이상은 되어야 돼요. 여기가 대구 아파트 기준으로, 이거는 84 타입 기준입니다. 84 타입 32평, 33평 하는 거 있죠. 90년대 지어진 84 타입의 아파트가 최소한 4억 이상인 곳이 대구 부동산 기준으로는 괜찮은 입지입니다. 이게 최소한 입지예요. 최소한 이 근처에는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정도가 괜찮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하게 그 이상으로 살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중심가라고 하면은 범어역 인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범어역으로 점점 다가가주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84 타입 기준으로 4억이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다면은 요거는 빠르게 좀 변화를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왕이면은 조금씩 더 좋은 지역 쪽으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갈아타기를 할 예정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초점 맞추면 되겠고요. 당연히 지금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것은 항상 옳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물 정리들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나는 충분히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자, 어떤 식으로 좀 행동을 해볼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너무나도 많이 뽑아내고 있죠. 여기 이 주제에 대해서. 네. 대구 부동산은 지금 딱 한 가지 초점만 맞추면 됩니다.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확실하게 떨어뜨려져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억대 규모로 우리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한 6, 7억대 하는 것들이 사실상 더 좋은 밸류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아주신다면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일단은 요 신축 아파트,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 위주로 좀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옆에 있는 가격이 많이 하락한 준신축 아파트들이 많죠. 또 아까 상대적으로 구축보다 신축이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축 입주한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너무 안 받쳐진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투자금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준신축급 정도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이것도 역시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방향성을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단계에서 첫 집을 살 계획이고 갈아타기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 정도로 방향성을 잡고 좀 행동을 나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가 가장 싸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뭐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대구 전체적인 시장을 가지고 혹은 수성구 전체적인 시장 혹은 이제 뭐 달서구 전체적인 시장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데이터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집을 사는 것은요 딱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매물 한 개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석만으로 절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혹시 당장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한두 건 정도는 있는가? 그걸 고려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한 7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나 이거 6억까지 떨어지면 살 거야. 이 정도 계획은 잡혀져 있어야지 이게 올바른 기다림과 공부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이 어쨌든 확실하게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의 물건들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려준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렵다라고 말하는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조정 대상 지역이 좀 해제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초점 맞춰가지고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었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사실 잘 많이 들어보지 못했네요. 제가 혼자 할 말을 많이 한다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또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자, 혹시 이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